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4년도 상반기 이제 3월 8일 날 뜨죠. 2024년도 상반기에 3월 8일 날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일단 모의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마이 자소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면 이미 다 저희가 등록을 해놨어요. 자, 삭제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작성 완료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시면 작성 중으로 딱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제일 중요한 게 기한입니다. 기한 2024년도 2월 21일까지는 2월 22일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좀 더 19일 날인데 좀 짧잖아요. 그쵸? 그 기간을 좀 길게 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드렸어요. 자, 보면 첨삭 제출 기한은 22일 이후에 저희가 첨삭을 시작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 등록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지가 계속 나가겠지만 확인해 주시고 2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22시, 23시 00시죠. 23시 딱 12시가 딱 돼서 지나가게 돼버리면 이 등록 버튼이 사라져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되면 첨삭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떨어지겠죠.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늦고 그러면은 꼭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첨삭 제출 기한을 꼭 뒀거든요. 물론 이 본 공지 때도 3월 8일 때도 첨삭 제출 기한이 있어요. 이때 지나가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막판 전날까지도 제출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미리미리 꼭 제출해주세요. 자소서는 3, 4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첨삭을 보통 두세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반드시 꼭 제출해주세요. 뭐 일단 잔소리는 일단, 그만하기로 하고. 자, 보면은 일단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개발을 했을 당시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게 3초인가 5초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PC에 켜놓고 여기다 켜놓으면 여기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 켜놓고 집에서도 이걸 켜놨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이 글자 수가 지금 막 두 글자, 세 글자밖에 안 쓴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열어놓은 상태로 집에 와서 계속 쓰다 보면 여기서 계속 자동 저장이 되다 보니까 저장이 하나도 안 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동 저장 기능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이제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그냥 뭐 한글팔이나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꼭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완료가 됐다. 그럼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단계로 돼 있어서 꼭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 키트라는 게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은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합격을 하셨다 또는 제출했다. 그럼 그냥 이걸 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채널로 내가 합격했다 또는 불합격했다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알려주시고, 그럼 나는 처음이다, 자소서를 처음 쓴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공지사항에 그 문자로 나갔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키고서 23일까지 꼭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 씁니다, 쓸 줄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영상을 하나 첨부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조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합격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한번 제출했던 분들이라든가 처음 쓰시는 분들은 모두 이 스피드 키트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력이나 경험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얘를 잘 써야 자소서가 잘 나오고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얘를 대충 쓰거나 개판으로 쓰면 저희가 질문을 하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소서가 좀 잘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첨삭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뭘로 써야 될지 결정하게 되거든요. 좋은 내용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자소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얘를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합격했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자소서를 작성하셨던 분들도 이 스피드 키트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이걸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쓰기 전에.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이를 이렇게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내용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직장 생활했다. 뭐 저는 신한은행 다녔으니까 신한은행을 했었고, 뭐 이페스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페스 말고도 뭐 1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농주모 사이트에도 일을 했었고, 뭐 방문가에서도 일을 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적어보시고,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뭐 학점 제가 4.3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제 자랑은 아니고 여기서 공부 진짜 잘했습니다. 자, 전공 이수 학점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안 해도 돼요. 기억 안 나는 거 하나는 안 해도 됩니다. 자격증 뭐 수도 없다고 했죠 제가. 적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백화점 알바부터 시작해갖고 백화점 무슨 뭐 여성 옷 알바, 당구장, 뭐 노래방, 술집 이런 걸 적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시켰던 거 있죠. 그런 것들 적으면 됩니다. 내가 너무 할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여기다 많이 쓸수록 좋아요. 많이 쓸수록 저희가 이거 괜찮은데요? 이 내용하고 은행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자, 농협은 금융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유통 계열을 쓰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아요. 여성분들은 금융 쪽으로 경험이 있거나 금융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 약간 이 굉장히 많은 자소서 쓰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통계학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알바 같은 것도 뭐 CU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알바를 해보면 유통 쪽이잖아요. 마트나 뭐 그런 쪽. 그러니까 저희 때는 마트나 이런 쪽이 유통이 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의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편의점이 별로 없어서 저희 때는 보통 알바는 뭐 노래방, 그다음에 뭐 술집, 뭐 고깃집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호프집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거라도 좋습니다. 뭐 일단 했던 거는 다 적어요. 뭐 3학년 때 했든 2학년 했든.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이나 경험은 직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나를 개선시킨 건 최근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걸 적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이라든가 또는 직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됩니다. 뭐 전직 배구 선수였던 분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육 직장도 있었었고, 주부도 될 수 있겠고요. 뭐 비사분들도 있겠고, 뭐 스튜어디스도 있었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분들이. 그래서 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만 간단하게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모전 한 게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공모전 이거 꼭 적으시고. 자, 외국어 자격증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걸 잘 녹이면 돼요. 자격증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소서에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자소서를 뭐 반드시 쓰면 안 되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는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는 걸 잘 부풀리는 거지, 있는 것 없는 걸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소서가 이 합격을 할 때 물론 면접에서 질문하진 않아요. 면접에서 질문은 없다. 면접에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소서가 여러분들 그 합격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요 지점에 날아갑니다. 그럼 지점장이 다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너 그거 해봤다면서? 진짜? 근데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뭐 취업하고 나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승진도 쉽지 않고, 은행은 제일 중요한 게 정직과 신뢰예요. 단돈 1,000원만 횡령해도 바로 퇴사해요. 퇴사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거 징역 살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묻히면. 그래서 단돈 1,000원, 200원, 100원, 10원, 1원까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직과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 윤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짓말을 쓰진 않고 부풀리긴 합니다. 누구나 부풀리기 때문에 적당히 부풀리는 건 가능한데 거짓말로 쓰면 안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정말 최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했죠. 이것 적어주시고, 프로젝트 너무 좋습니다. 인턴 실습 너무 좋고요. 자, 동아리 활동 이것도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사람과 사람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떤 그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충돌이 났거나 또는 뭐 그런 걸 극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걸 쓰기에 너무나 좋다. 자, 교육 이수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뭐 금융이라든가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금융 외부 교육을 이수했다면 너무나 좋은 거겠죠. 홍보대사 너무 좋고요. 자, 봉사활동 요즘 많이 하죠. 봉사활동을 많이 적어요. 뭔가 쓸까 없는 애들은 봉사활동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저희가 뭐
약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거든요. 뭐 AFPK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은행 FP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써주긴 하는데 일단 준비하는 자격증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적어보자. 자, 뉴스 스크랩 뭐 이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 써도 됩니다. 자, 컨퍼런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참여했다 그러면 뭐 적어보세요. 일단 적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적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를 좀 물어보긴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막 두서없이 막 적어요. 그럼 이 중에 베스트가 있고 뭐 워스트가 있겠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을 좀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은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적은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 위에 있던 것 중에서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항목 중에 굉장히 내가 좀 쓸만한 게 있다는 걸 여기다 좀 적어보는 거예요, 일단. 자, 적어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1번 항목과 2번 항목과 3번 항목과 4번 항목과 5번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소서 각 항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5번 항목은 보통은 이제 4번, 5번이 보통 현황 이슈예요. 현안 이슈.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서 1번, 2번, 3번이 핵심인데 보통 1번이 지원 동기고 뭐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뭐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1, 3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쓸 거를 내가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목 근데 딱 봤을 때 너무 훌륭해 내 베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그냥 무조건 지원 동기에 적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우리가 뭐 이게 1번, 2번 항목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항목을 1번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를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내가 어떤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집어넣는 거고 3번 항목에다가 뭐 다른 걸 집어넣는 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던 스토리 중에서 워스트가 있겠죠. 그 워스트를 여기다 때려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문제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에 맞추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 항목에 가장 중요한 걸 넣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걸 2번 항목에 넣고 그 다음에 3번 항목, 그 다음에 4번 항목, 5번 항목은 뭐 경험 같은 걸 쓰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적당히 잘 믹싱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항목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뭐 배경이 뭔지 이런 걸 대충 적어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이따가 좀 잘 된 것과 못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적어봅니다.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서없이 막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적어줘야 저희가 뭐 회원님이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회원님 인생 스토리를 저희 점쟁이도 아니고 다 알 수 없는 건 농도라 아닙니까? 그쵸?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저는 보면 뭐 이렇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코칭을 통해서도 보긴 하지만 뭐 얘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를 아는 게 자소서의 목적입니다. 자소서는 한 번만 잘 쓰면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주제를 좀 바꾸고 이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 스피드 키트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항목, 2번 항목인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걸 정했어요. 그러면 정한 내용을 뭘 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어떻게 하면 무엇을, 뭘 했는지,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디테일하게 적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무슨 날짜에 뭐 어떻게 했었다 뭐 그렇게 적어주면 돼요. 내가 무슨 뭐 대학교 시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뭐 지역이 있겠죠. 뭐 베트남에서 했는지 뭐 했는지 뭐 어디가 했는지 베트남도 베트남이 아니라 뭐 푸꾸옥이라든지 뭐 하노이에 있는 뭐 호치민시에 가면 푸꾸옥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돼. 디테일해야 무조건 살아납니다. 자소서는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스토리라도 그 항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조금 더 글이 좀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잘 쓰는 게 목적인데 그때는 디테일이다. 자, 어떻게 했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왜 했느냐 이렇게 내가 이 6하원칙 있죠? 여기에 맞춰서 쭉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얻은 경험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대충 쓰더라도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 5번 항목은 없으니까 5번 항목 같은 경우 이번은 없기 때문에 5번 항목을 안 적어도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어떻게 적을지를 그냥 적는 거예요. 최대한 디테일해라.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글을 예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사역을 첨부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세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잘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꾸준한 경제신문 스크랩과 금융권 대외 활동으로 국가별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경험, 무조건 두 가지로 쓰는 건데 경험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핵심이 뭐죠? 금융권 대외 활동, 국가별 자산 포트폴리오 대회.
자, 그래서 경험을 전부터 쌓았습니다. 경제서식 지식이 부족해서 3년 전부터 경제신문 구독가, 물론 3년 전부터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좀 불린다 이거죠. 자, 인터넷 농민신문을 꾸준히 스크랩 안 했어요, 이 친구. 안 했겠죠. 그냥 뭐 요즘 최근에 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다. 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읽습니다. 자, 실무적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대외활동 참여했다. 이건 진짜거든요. 그래서 대회도 참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종별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고 업종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생각에 길거리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진행을 이렇게 뭐 대충 했다고 해요. 자, 인터넷으로 단순 검색하는 게 빠르겠죠.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자, 길거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직접 만나 자산 비율을 물어보고 현장 인터뷰.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했다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름답게 꾸며드립니다. 자, 5일간 120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게 디테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이 뭐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자,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에서 머물러서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고 데이터 분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입사 후에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뭐 할 것이다. 돼 있죠? 자,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핵심은? 얘가 뭐 한 게 중요한 거죠? 뭐 한 거. 뭐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적으면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다 터치를 해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줘도 우리가 자세하게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잘못된 자소서를 볼게요. 자, 어렸을 적부터 장기적인 지구력이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일단 글 자체가 안 읽히면 안 돼요. 잘 읽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체력이 큰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끝은 끝이 없고 성인이 돼도 길게 공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배움의 끝은 끝이 없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소서는 그냥 여러분들 얘기 쓰는 거지 이런 걸 적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도 길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지구력이 약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당장 뭐라도 차근하게 바꿔야 돼서 아침 7시마다 집중해 한 바퀴를 뛰었고 웨이트링 뭐 크로스핏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웨이트링 크로스핏 요가 했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거만 쓰면 돼요. 이거만. 자,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다. 자, 그 해외지면서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2년간 노력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얻은 게 뭐예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는 정말 안 된다.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미사여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필요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뜬구름식 작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런 것들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그 빈정상했던 경험이 있다. 자, 이런 걸 겪음으로 응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서비스 정신을 위해서 매약 약국, 카페 뭐 이런 것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에서 내가 뭘 느꼈고 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진상 고객을 응대했다. 매뉴얼을 익혔다. 뭐 매뉴얼을 뭘 익혔다는 거예요? 처세술은 뭘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육하원칙대로 쓰세요. 잘 못 쓰겠으면 육하원칙대로 쓰고 그냥 쭉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좋은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채널로 이걸 뭘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일단 1차로 보고 2차까지 봐드리게 됩니다. 자, 뜬구름식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의 장점은 정직함과 뭐 역지사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남을 배려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를 쌓았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신뢰를 누가 안 쌓아요? 당연히 싸겠죠. 뭐 당연히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하고 싸웠고 뭐 트러블이 생겼고 이런 얘기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리뭉실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평범한 얘기, 누구를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제를 좋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아서 은행에 가서도 훌륭한 일손이 되겠다. 정말 의미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 머리말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얘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읽어보면 좋지만 저희가 이건 지역 농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합격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서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도 써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글 쓰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글도 나중에 되면은 뭐 블로그를 쓰다든가 뭐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기획을 한다거나 할 때도 글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써봐서 실력을 키워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싹 다 등록을 하면은 채널로 작성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담당 교수를 배정해서 첨삭이 들어갑니다. 1차, 2차 완료. 그래서 1차 하고 끝난 다음에 2차 하면은 이제 완료까지 돼서 최종 제출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용을 많이 써줘야 좋은 자소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뜬구름 잡는 얘기 절대 금지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쓰지 마시고 담백하게 여러분이 한 일만 중심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때까지 꼭 작성하셔서 모르는 내용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긴 영상이었지만 이걸 꼭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